안녕하세요. 글 쓰는 백수라이터 코벙입니다. 글 읽는 밤. 그 10번째 밤의 주인공은 유머집을 쓰고 있는 브런치 작가 참 기쁨 님입니다. 제목: 티끌 도토리 모아 티끌 도토리. 바닷가 마을 근처에 아주 깊은 산속에 다람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다람쥐의 집은 다람쥐만큼 아주 작고 다람쥐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었지요. 다람쥐는 집 밖을 나오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따뜻하고 포근한 집 밖에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괴물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다람쥐가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 괴물은 다람쥐를 잡아먹는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람쥐는 숲으로 한번 나갔을 때 2주 동안 먹을 도토리를 한아름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다람쥐의 창고에는 도토리가 그득그득 쌓여 있어요. 그렇지만 다람쥐가 워낙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도토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모아둔 도토리가 다 떨어지면 다람쥐는 한숨을 쉬며 도토리를 모으기 위해 집 밖을 나설 채비를 했어요. 마치 모아둔 돈으로 근근히 방학을 보내다가 돈이 다 떨어져 죽을 상을 하고 알바 천국을 뒤져보는 잉여 대학생처럼 말이에요. 다람쥐는 도토리를 주우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도토리가 아니고 5만원짜리 현금이 다발로 들어있다는 돈 봉투면 얼마나 좋을까? 다람쥐가 사는 산속에는 다른 동물들도 살고 있었어요. 다람쥐와 친한 친구인 성격이 아주 까탈스러운 고양이는 다람쥐가 사는 산 너머에 있는 큰 펜션에서 주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다람쥐와는 멀리 살고 있지만 가끔씩 비둘기를 통해 편지도 주고받으며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는 했답니다. 하루는 고양이가 그런 얘기를 했지 뭐예요? 너 말이야, 나랑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숲으로 여행 가지 않을래? 300만 원이면 된댔어. 다람쥐는 300만 원이 없었어요. 티끌 모아 티끌인지라 하루 모은 도토리로 다이어트 중도 아닌데 하루에 도토리 하나로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다람쥐에게는 꿈 같은 얘기였지요. 다람쥐는 여름쯤에는 300만 원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말했어요. 다람쥐는 고양이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고양이는 다람쥐처럼 도토리를 줍지 않고도 방학마다 해외여행을 갈 수 있었어요. 다람쥐가 고양아, 너는 어떻게 가려고? 그러자 고양이가 대답했어요. 주인이 보내주겠지 뭐. 다람쥐는 여행은 됐으니 하루 먹을 도토리 모아줄 주인만 있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람쥐가 살고 있는 집에서 숲을 지나 마을로 내려가면 파란 바다가 보였는데 다람쥐는 단 한 번도 바다 건너로 나가보지 않았어요. 다람쥐는 생각했어요. 뭔가 바다를 나가야 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바다로 나가는 거야. 그렇지만 다람쥐는 고양이를 보며 또 생각했죠. 그런데 바다 건너로 넘어가는 일이 그리 특별하지 않은 거면 어떡하지? 내가 그 흔하고 별거 아닌 일을 이때까지 해보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라면? 다람쥐는 무언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동물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람쥐는 또다시 고민했어요. 다른 동물들이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는 평생 괴로울 거야.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비교하는 걸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다람쥐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다람쥐는 고양이 말고도 친구가 2~3마리 더 있었는데 다람쥐는 친구들을 보면서 해가 흐를수록 유독 다람쥐만 멈춰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얀 털이 매력적인 흰 여우는 얼마 전 자신의 여우털로 만든 액세서리를 파는 가게를 열었어요. 다람쥐는 여우가 부러웠어요. 다람쥐는 가게 보증금을 낼 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우는 주인이 대출도 받지 않고 보증금을 몽땅 내주었답니다. 여우는 지금은 주인의 집에서 나와 호랑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 호랑이는 아주 크고 멋진 거북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여우는 호랑이의 거북이를 타고 다녔어요. 다람쥐도 그 거북이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거북이는 정말로 아주 크고 멋졌어요. 거북이 등딱지도 열렸습니다. 여우는 다람쥐에게 이래서 호랑이를 잘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다람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호랑이가 되고 싶다. 다람쥐는 어쩌면 괴물을 만나기 싫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다람쥐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다람쥐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숲속의 속새와 연을 끊고 살고 싶어졌습니다. 이 글은 참기쁨 작가님께서 2019년 8월에 발행한 브런치북 도토리의 기분을 읽는 라디오에 수록된 글이에요. 해당 브런치북에서도 19화에 해당하는 글이었는데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바로 다음 화인 20화까지 순식간에 읽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너무 재밌고 흡입력 있는 동화였습니다. 사실 이 동화의 주인공인 다람쥐는 작가님 자신이라고 하시네요. 여우나 고양이 같은 다른 동물들은 모두 주변 친구나 지인분들이시고요. 숲속을 배경으로 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팍팍한 일들을 조금이나마 포장해 보고자 동화로 써봤다고 하십니다. 작가님께서는 이 글을 어른 동화라고도 표현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참기쁨 작가님은 어른 동화를 딱 2개 쓰셨는데 이 글은 꼭 낭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글 읽는 밤에 낭독 신청을 하게 되셨다고 하시네요. 개인적으로는 읽는 내내 너무 즐겁고 그러면서도 가슴 한편이 짠해지는 동화였는데요. 도토리를 열심히 모으는 다람쥐의 모습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아보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어디론가 다 돈을 쓰고 별달리 모아놓은 돈도 없어 보이던 과거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참기쁨 작가님의 낭독 신청서를 보고 제가 처음으로 작가님의 브런치에 들어가 봤을 때 이런 소갯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1년 뒤를 생각하지 않는 B급 유머집. 이 내용을 본 순간 이분은 대체 어떤 글을 쓰신 거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낭독 신청을 해주신 글 외에도 참기쁨 작가님이 최근에 올려주신 글을 몇 개 더 읽어봤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1년 뒤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최우선적으로 즐기며 사시는 것 같은 너무나 유쾌한 글을 쓰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오늘 낭독해드린 동화 외에 제가 참기쁨 작가님의 글에서 재밌게 본 거는 4일 만에 인스타그램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글과 독일에서 갑자기 자가격리자 통보를 받았다 였어요. 사실 독일에서 쓰신 글은 내용 자체가 재밌다거나 유쾌한 글은 아니었는데
그 글의 말미에 있던 포스터 한 장이 너무 웃겨서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녹음하기 직전에 다시 작가님 브런치에 들어가 보니까 아쉽게도 현재는 해당 글들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참기쁨 작가님께서 요즘 꾸준히 업로드해 주시는 참 화난 쌍욕쟁이 주말 뉴스 매거진도 엄청 재밌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기쁨 작가님의 브런치에 한번 방문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읽는 밤. 그 10번째 밤은 참기쁨 작가님의 동화 티끌 도토리 모아 티끌 도토리의 일부분을 낭독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우는 다람쥐에게 이래서 호랑이를 잘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다람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호랑이가 되고 싶다. 코봉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